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자, 지난해 올해 여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어갔었던 드라기 총리는 일단 ECB가 조금 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동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속속들이 좀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또 어떠한 발언을 이어갈지 그 부분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글로벌 경기도내 우려에도 IBM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서 호조 속에서 일단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일단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었고요. 미중 무역 협상 문제와 함께 미국의 셧다운이 계속해서 좀 문제성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절대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대 마스터 김민식입니다. 어제 아무래도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흐름이 미증시에서 하락 되돌림이 나오는 좀 모습이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 하락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이제 달러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세로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 지수와 오일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종목에서도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목요일장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도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S&P 500 지수 살펴보시죠. 일단 S&P 500 지수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37.75포인트로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일단 고점 상승까지 이어갔었던 이 상승분을 한 10시 반 지난 이후 기점을 해서 좀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보합권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는 263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상승보다는 현재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6,686.75포인트로 0.24%의 상승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6,700선을 돌파했었던 6,706.50포인트였는데요. 고점 지키지 못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6,687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었던 ECB, 거기에 유로 FX 가격대 살펴보시죠.
자, 오늘 좀 변동성이 꽤 나왔습니다. 오늘의 저가를 좀 확인하시면은 1.13560달러 선으로 1.13 중반대 라인까지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22 이후에 좀 들어 올린 상황 속에서 1.14달러대 라인은 좀 회복이 되는데요. 1.14050달러 선으로 0.2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지금 1280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는 상황입니다. 1279.9달러 선으로 0.16% 하락이고요. 오늘의 저가는 1280달러도 깨지면서 1275달러까지 내려갔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는 소폭 회복한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종가는 52.43달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53달러가 지금 다시 또 회복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52달러대 가격대인데요. 52.54달러 선으로 0.2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고 현재는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유럽과 그리고 독일 쪽에서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PMI 내용을 보면 예상치보다는 꽤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 자체로는 50개월 내 최저치를 좀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독일의 제조업 PMI 역시도 하회하면서 50개월 내 좀 최저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서비스업 PMI도 최저치 기록했는데 이 PMI는 좀 예비치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드리죠. 자, 방금 전에 나왔었던 소식이죠. ECB가 최소 올해 여름까지 현 금리를 유지하겠다.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는 입장 표명을 내놓았습니다. 가이던스도 좀 그대로 내놓은 상황 속에서 현재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 그 발언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크게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소식 살펴보시죠. 어제장에는 일단 대외적인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 기업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 기업 실적에 따라서 지수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장에 IBM이 좀 크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호실적에 좀 안도랠리를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특히나 0.7% 상승 마감했고 IBM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의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월가 베테랑은 미 증시에 대해 좀 분석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 증시가 30년 내 가장 거친 장세로 시계가 좀 제로됐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30년 내 가장 거친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거친 장세가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 증시에 대해서 아무튼 좀 다이나믹하다. 최근 증시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베테랑이 분석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또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셧다운이 최장기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9일에 예상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주도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이라든지 일단 민주당이라든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정대로 국정연설을 좀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셧다운이 최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의회 국정연설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같은 소식입니다. 일단 제이미 다이먼 쪽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기한 연장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90일간의 연장을 좀 내놨는데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월 1일에서 더욱더 연장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연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셧다운이 끝나면은 국정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다면 29일
안에 셧다운이 좀 종료가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전 연설을 통해서 이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전에 셧다운에 대한 어떠한 뭐 분석과 내용을 내놓을지 그 부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트럼프 경제고문은 셧다운 지속 시 1분기가 0% 성장세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해소 시에는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셧다운에 지속이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1분기가 0% 성장을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워낙 최장기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지속이 된다면 0% 성장 이런 불안감도 들이온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한편 모건 스탠리 CEO는요. 셧다운을 더 지속하면은 극히 부정적이다. 뭐 마찬가지인 의견이죠. 아무래도 이 셧다운에 대해서 좀 연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면서 시장에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최장기 이 불확실성, 이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좀 지속화가 된다면은 시장에 분명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경제고문과 그리고 모건 스탠리 CEO까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IPO 시장을 좀 마비시키는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IPO 시장을 마비시킨다면 시장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유동성에 대해서도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안에서도 좀 불안감, 이런 좀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CS 수석은요, 미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괴리가 좀 커져서 이는 좀 끔찍할 정도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과 이익의 괴리가 크다라는 것은 일단 순이익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수익 감소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기도 할 텐데요. 이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시와 그리고 기업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는 좀 크게 긍정적으로 볼 수만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짐 크래머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주가 폭락을 좀 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네요. 이번 작년 연말이죠. 2018년도 연말은 여느 때의 연말과는 좀 다른 장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동안 좀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던 증시가 연말 들어서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이 연말 시장의 주가 폭락이 좀 심상치 않다. 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짐 크래머의 의견도 있었고요. 자, 로버트 실러는 미 증시가 전면적인 하락장 나타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미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뭐 대부분의 분석가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여전히 하락장에 대한 부분, 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하락장 나타날 위험이 여전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완전히 상승장으로, 화랑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BAML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전 경기 사이클 후반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앞서 로버트 실러와 같은 맥락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발언들이 좀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좀 긍정론 또는 부정론으로 좀 쏠리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 침체 전 경기 사이클 후반에 좀 놓여지기 때문에 곧 경기 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바꿔 말하면 이런 분석이겠죠. 곧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와 금리 그리고 유가까지 동조화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 확대 위험성이 커졌다라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조세가 이어진다면 한 추세가 나온다면 주가가 가고 또 금리도 가고 유가도 간다면은 반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성에 있는 투자자와 이 노력성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와 손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크기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영란은행 총재는요, 하드 브렉시트일 경우에 전체 정책에 대한 반응이 불확실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하드 브렉시트일 경우 소프트 브렉시트보다 완전하게 좀 EU존을 탈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국이 감수해야 할 그런 리스트가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책 반응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소식으로는 이전 기존에 지켰었던 영국의 대부분의 산업과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영란은행 총재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쪽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미 증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막 끝나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 이 22 정책회의 전에 발언했었던 뭐 논조와 유사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매우 낮고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추가적인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가이던스대로 여름까지 좀 유지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2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이다라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망 위험 요인은 하방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역시나 이 부분은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헤드라인 물가는 조만간 좀 하락 가능이 있다라는 그 부분과 함께 자, 미 상무장관에 대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서서 중국 경기 둔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추가적인 뭐 참고하실 만한 저희가 또 발언을 추가적으로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요. 지금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아서 내년에는 50%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는 저희가 속보와 발언들도 추려서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경기 우려에도 기업 실적 호조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뭐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압박에 하락세를 전일장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북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가격대 라인 오일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최근에 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전일장은 IBM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일단 뭐 시간의 거래에서 반도체 업종의 일단 둔화 소식, 중국 쪽의 수요 뭐 감소에 대한 부분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긴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뭐 그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전일장, 수요일장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뭐, 네.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제장의 뷰니까 오늘장도 뭐 같은 선상이겠죠? 네, 뭐 모르겠습니다. 네. 저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전문가들 뭐 비난하거나 이럴 사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늘상 지금 말씀드렸던 저의 뷰의 측면이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 흐름과 지켜보더라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미증시 시장도 결국은 하방 압력이 며칠째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어제도 결국은 초반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하락 되돌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약보합권 강한 상승세 양봉 마감하면서 결국은 끝났었는데 금일도 지금 결국은 하방 압력에서 좀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모습인데 물론 6,700 라인이 과연 또 마의 6,700 라인이 넘어서 안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정세 국면보다는 상승세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조정보다는 앞으로의 상승세를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S&P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모두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전일장 뭐 현선물 쪽에서 모두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 상승을 보고 있지만 그 재료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마스터님. 일단 재료에 대해서는 사실 조그만한 재료에 이 시장의 호재로 좀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어떤 의견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과연 지금 어떤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해외 증시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어떤 재료가 있어서 상승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료가 없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이제는 좀 지속될 것이다.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인버스를 좀 사시고 이런 분들도 네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도 어느 정도 좀 동감하는 바이고요. 재료가 없이 주도주가 없이 국내 증시는 물론 미증시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내면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정에 가는 것이 좀 완화 소식이 들리면서 올렸었는데요. 이틀 전인가요? 결국은 하락 마감할 때 보면은 고위급지 회담에 대해서 결국은 부정하면서 장 막판에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인정을 하고 오히려 하방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전국에서는 어떤 주도주나 재료가 있어서 어떤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년 초기에 맞물려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해서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상원과 하원 간에 지금 이민 정책부터 여러 가지 트러블 또 셧다운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국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결국은 증시를 좀 상방으로 견인이 되는 이런 좀 의무감 같은 거 자기의 어떤 대선을 앞두고 나서 실적 나타내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시장에 대해서 워낙 또 미 증시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해서도, 딱히 또 이제 해외 선물을 안 하시더라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마스터님의 말씀까지 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도 매수에 대한 업을 들어드렸어요. 근데 전일장과 현재 가격대 라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제장에 말씀드렸던 그 진입 포인트, 자, 오늘도 이렇게 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마스터님? 네, 어려운 숙제를 좀 주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어제도 네. 이제 신세계를 함께 하면서 결국은 네. 장 상승 돌파,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725 라인 언저리에서 결국은 네. 상승세를 이어가다 하락 되돌림, 신세계를 통해서 또 그 구간에 저항대가 있다는 걸 앵커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결국은 오늘 좀 살펴봤을 때는 6,710 라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 저항이 항상 거기를 맞고 떨어진다,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이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 나왔을 때만 해도 6,600선이었었는데 모두 다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미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말해서 6,700을 넘어 6,700 중반까지 가는 강한 장세가 좀 펼쳐졌었는데요. 금일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6,700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오늘 지금 코스피 200 국내 선물을 보더라도 277포인트가 넘는 강한 매수 장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결국 미증시도 이 힘든 마의 구간, 레인지 범위 6,700에서 6,725 라인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네,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같은 자리 가격대가 일단 52달러, 53달러 라인에서 좀 위아래로 좀 크게 터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하셨죠? 솔직히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네. 오일에 관해서. 아, 그래요? 어제 네네. 저도 오일에 관해서 네. 손실을 좀 입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고점 네. 매도 전략이 네. 고점 매도 전략을 펼쳤으나 실패로 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밑에서부터 올라가던 게 또 상승분을
결국은 내주면서 하방 낙폭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오늘도 좀 흐름을 보면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나. 네. 나스닥과 결국은 상단 부근에서 되돌림 움직임이 나왔고 금일은 좀 수익 구간을 많이 창출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크루드오일을 매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여기 방송국에 오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일 종가 라인이 지금 52.60 라인 정도인데요. 전일 종가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조금 흐름을 피디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동성이 잠깐 나스닥과 크루드오일 간의 연동성이 깊었었는데 어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남아있죠. 근데 네. 저는 감산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우위를 두고 싶고 일단은 첫 번째로 위험 자산에 관해서도 조금 더 상승폭이 남아있다.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60불 언저리인 58불까지는 상승세를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는 50.50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는 매수 의견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 전일장도 좀 참고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54달러, 55달러까지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네. 뭐 운봉이 좀 출현할 구간인데요. 주식에 뭐 적산봉, 운선봉 뭐 갖다가 붙이기는 해외 선물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의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임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의 주간적인 변화 업앤다운에서 오늘도 역시나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매수로 보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가격대 라인 보면은 다시 52.71달러까지 올라가면서 52달러 후반대에서 이제 53달러를 또 누려보고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0.4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어제장에도 5일 전략을 들으셨던 분들은 54, 55달러까지에 대해 상방 뷰를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좀 같은 의견으로 상방 보신다라는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개장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좀 눌려 있었던 지수에 대해는 S&P 500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2637 라인인데 지금 좀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개장 곧 만나 보시면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개장은 좀 혼조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는 지금 보합권 출발이 됐고 그리고 S&P 500은 소폭 하락 출발입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일단 상승 출발하는 상황인데요. 자, 혼조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 이렇게 출발하니까 더 모르겠네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S&P 500은 0.08%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171%의 상승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선물 쪽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였었던 S&P 500 지수는 지금 하락으로 또다시 전환이 됐다가 좀 들어 올리네요. 그리고 다시 보합권 올라가면 또 빠지는 이런 흐름을 반복합니다. 2637.25포인트로 0.0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지금 본장에서도 지금 상승 출발 홀로 했는데 여전히 지수 선물 쪽에서도 강보합권은 유지가 됩니다. 6,684포인트 선으로 0.2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출발 전부터 초반에 상승을 좀 많이 반납한 상황에서 두 지수 모두 출발을 했는데요. 본장에서는 다우와 그리고 S&P는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나스닥 홀로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 쪽에서도 S&P는 보합에서 하락으로 보합 이렇게 좀 반복을 하는데 지금도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하지만 나스닥 홀로 강보합권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지금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된 장인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 좀 오랜만에 혼조세로 출발이 됐거든요. 네, 이제 이 혼조세로 출발한 것보다도 이제 오늘 이제 본인이 바라보는
어떤 추세의 방향이 매수냐 매도에서 이제 결정적일 때 어떤 때 접근을 하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나스닥 6,725, 금일 라인에도 6,710, 결국은 6,700에서 6,725 레인지 범위에 지금 저항 구간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상승부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저점 매수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도보다는 매수 전략보다는 결국 어느 정도 고점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방으로 좀 압력이 나왔을 때 결국은 지지 구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지지 구간 때 저점부터 올라가는 매수 전략을 펼치면서 상단 부근에 결국은 물량을 좀 조절해가고 상단에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세를 좀 따라가는 매매 전략을 펼쳐야지 지금 진입 구간에서 결국은 추세를 상단 부근에 저항 구간을 돌파할 거야 이러면서 따라가는 매수는 결국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에 있어서도 추격 매수 자제하라.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일단 추세를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마음도 급해지고 마인드 컨트롤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급하면 뭐든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결국은 네.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 모든 파생 상품들이 기다림의 미학이 좀 있어야 되는 형국인데요. 네. 늘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좀 노리는 그런 진입 자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급해지고 본인이 섣부르게 또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모두 다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매매에 임하시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신세기 시간에 마스터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에게 구체적인 전략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시고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일점 매매 같은지 이런 트레이더의 입장으로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나스닥 홀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현재 시장은 하락과 상승이 좀 혼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두 번째 이슈로 5일까지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상담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접수해주신 상담도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파운드 파운드 질문 들어왔는데요. 끝자리 5755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파운드 전날 말씀대로 더 올라서 수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전일장에 네, 오늘 파운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또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파운드를 13083에서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난 50틱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수익이 좀 창출됐었는데요. 오늘 어떤 회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파운드가 추세의 변환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브렉시트에 대한 뉴스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지금 파운드하고 강세로 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근거로는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켜드리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오늘 이 상단의 선을 좀 그은 모습인데요. 이틀 전에 달러 인덱스의 상단 고점을 보시게 되면 96.155 라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술적으로 이제 양봉이 출현할 수 있는 기술적 상승 구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통화리와 골드의 상품의 하방 압력에 시달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승분에 대한 흐름이 내일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펼쳤었는데요. 네. 서울경제 샘플러스 회원들과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내일은 조금 음봉으로 매도세가 좀 달러 인덱스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양봉에서 조금 상승부터 조금 상승분을 내주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 통화리의 상품들은 저점에서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결국은 파운드에 관해서도 오늘의 하방 낙폭을 좀 만회하고 상승세로 더더욱 좀 추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달러와 유로 그리고 파운드까지 통화적인 좀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심심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유로가 워낙 좀 움직임이 좀 적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작년 생각을 한다면은 작년에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잖아요, 마스터님. 네. 최근에 좀 덜 다이나믹하기는 한데요. 맞아요. 네. 통화료를 거래할 때 그래도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더 창출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통화적인 부분 그리고 어제장에 말씀드렸던 파운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파운드에 대해서 전일장 상방 쪽으로 대한 의견을 드렸고 전일장 거래하신 대로 상승 쪽으로 좀 수익이 났다라는 의견의 문자도 드렸는데요. 이렇게 뭐 질문도 하셔도 좋고요. 마스터님의 이 전략을 참고해서 또 수익 났다 또는 지금 현재 물렸다 뭐 이런 다양한 뭐 추가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질문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끝자리 7976님의 질문인데요. 셧다운의 장기화가 되면은 달러가 하락한다는데 유로 매수 어떨까요? 지금 방금 전에 좀 이야기 나눴던 맥락과 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근데 뭐 아까 앵커님이 이제 시황 뉴스를 다 해주실 때 뭐 드라기 총재 이야기도 나오고, 네. 결국은 여름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네.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유로 저는 오늘 회의가 25일 날 끝나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 동결. 네. 모두가 시청자들과 모두와 투자자들이 예측했던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 작년 12월 말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로존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결국은 9월에 지금 하겠다는 의견으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결국은 선반영되는 효과 때문에 움직임을 조금 좁히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 동결 시그널을 보내고 다음 분기에도 금리 인상 동결 사인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2분기가 끝나면서 남은 3개월 동안에 이제 결국은 선반영 이야기가 유로존에 금리 인상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모락모락 새어 나오면서 유로존이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금일 추세로만 좀 봤을 때 유로는 1.14000 라인이 좀 무너질 때마다 결국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은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접근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신데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의 그 매수에 대한 의견도 이전에 좀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매매하시는 게 이 해외 선물이라는 게 좀 막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일단 뭐 단기 시황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단기 시황 좀 위주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4 라인이 좀 벗어났는데 이내 좀 들어 올리면서 1.14 라인 초반대까지는 다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전에 지금 뭐 3거래일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16 라인 가까이 넘었을 때에도 뭐 하락한 이후에도 1.14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바로 또 들어 올려서 1.14 라인까지는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매수, 1.14 라인이 이탈이 됐을 때 단기적인 매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유로 매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역시나 최근에 골드가 질문 정말 많이 들어와요.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이 골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작년에는 골드가 너무 심심해서 골드가 좀 추세가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뭐 올해 들어서 초반에 골드가 워낙 또 안전자산의 유동성이 좀 몰리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골드 질문인데요. 끝자리 2401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골드 1280.5달러에 매도로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안전자산이 단기적으로 약한 느낌이라서요 라고 단기적인 매도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 이분은 지금 수익이 안 나셨나요?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1280.5에 매도니까 네. 지금 가격이 1281이거든요. 네. 만약에 청산을 아직 안 하셨다면 손실이시겠네요. 네네. 네, 뭐 의견 동감합니다. 지금 근데 안전자산으로 느낌이 떨어졌냐, 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요. 추세의 변환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쪽입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추세의 변환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모두가 시청자 질문자께서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와 안전자산으로 묶으면서 골드가 가파른 상승세 1300을 넘어가는 이런 초강세장 속에서 지금의 구간은 조금 눌림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드리고 저희도 오늘 골드를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포인트가 더 낮은데요. 1278.39이었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87.3. 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입자를 잡으면서 따라가면서 수익 구간을 완료하셨을 텐데요. 오늘 뭐 이 회원분께서도 이미 지금 청산을 하셔서 수익을 확보했을 거라 좀 믿고 있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내일 기술적으로 하루 더 반등이 지금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매도세가 좀 출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추세적으로 내일도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횡보세를 좀 움직이다가 하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내일까지는 단기 하방 낙폭으로는 1265라인까지는 저도 하방 낙폭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또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 추세에 관한 골드의 매수뷰는 아직 의견이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골드가 저점 기준으로 보면 1275 라인이었고요. 현재는 1282인데 지금 1280달러에 매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좀 청산하셨길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골드에 대해서 장기적인 뷰는 상승 쪽으로는 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황으로는 1265까지도 좀 하방이 열려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단기 접근하실 때,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골드까지 질문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금속인데 끝자리 744이님입니다. 팔라듐 이 정도 상승이면 이제 조정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요? 매도 여쭤봅니다. 라고 이렇게 예측 매매시죠? 네, 그 부분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팔라듐 오늘장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요. 3월물이고요. 네, 1284점. 네, 오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동감합니다. 네, 구력이 좀 되신 분 같고요. 네, 반론의 여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 좀 흐름을 좀 먼저 팔라듐은 펼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윗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윗꼬리 상단 부분에 좀 포인트를 체크해보면 최상단 부분이 1324 라인 정도입니다. 지금 1283이긴 한데요. 그럼 단기 상승 가장 가까운 라인의 포인트가 몇이나 이렇게 살펴봤을 때 1296 라인입니다. 결국은 지금 월봉상 지금 고점을 찍고 기술적으로는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결국은 3일 전부터 약간 매도세가 좀 출현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과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과연 하락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중심선 라인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 움직임으로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1264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는데 확인하시고 지지를 받는지 무너지는지, 무너진다면 더욱 큰 하방 낙폭이 나오겠지만 지지를 받는다면 결국은 더욱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눌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가격대가 좀 달라지고 그 가격대 안에서 좀 유효한 전략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전략을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끝났네요. 끝나서 일단 저희가 좀 내용 추려지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한 이벤트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일단 경기 침체로 좀 가능한 이벤트로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요. 그리고 이전에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한 IMF의 또 발언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 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좀 우려감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 부분이 좀 글로벌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오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2.6%로 좀 조정한 부분 속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그 안에 중심인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무너진다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 증시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시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서 마스터님에게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S&P, 이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2640포인트, 0.08%의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면서 고점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데 6,706.50포인트로 0.53%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본장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요. 다우지수 홀로 좀 빠지고 있지만 S&P와 나스닥은 모두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지수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상승불 주셨는데, 네.
아닙니다. 맞췄다는 거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건 없고요. 매도를 보든 매수를 보든 늘 저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매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왜 매도로 봤는지 타당한 사유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수를 봤을 때 저만의 타당한 근거와 사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뷰를 시청자분들에게 매수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이제 6,710 라인이 단기적으로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과연 가파른 상승세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어제처럼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하락 되돌림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유효하게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시장을 맞췄냐 안 맞췄냐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좀 포착을 해서 이 시장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리스크가 있다면 이 리스크를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또 마스터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또 겸손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사람이 점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주관적인 뷰를 정확하게 전달드렸을 때 그 상대의 의견을 또 존중하고 그 의견이 틀렸을 때 그것을 실수를 또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좀 자세가 서로 간에 결국은 발전 지향적인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뭐 또 리뷰도 이렇게 바로바로 또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추가 질문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 끝자리 6853님인데요. 아무래도 이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달러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달러 전망 궁금해 하시다고 하는데. 오늘 그거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서울경제 시청자 분도 아시겠지만 회원들의 교육 주제가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그래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과 후 교육인가요, 지금? 네, 방과 후 교육. 특별 과외 교육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기술적으로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양봉이 출현할 시기였는데, 결국은 아까 선을 좀 그어놨는데, 96.15 라인입니다. 155. 이 라인을 지금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드렸었어요. 강한 상승세 돌파가 나오는데 결국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결국은 추세 변환이 되지 못한 것이다. 추세의 변환이 되려고 하면 포인트적으로 96.150 라인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간 고점인 97.15 라인인가요? 상당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결국은 오늘 흐름으로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달리게 되면 내일도 좀 하락의 전조이고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주관적 뷰를 드렸지만 지수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흐름 속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결국은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근거 논리가 이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달러 인덱스가 좀 하방으로 나오면서 아까 통화리 상품들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의견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조금 달러 인덱스는 좀 흐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일장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 좀 하방 쪽으로 보시고요. 증시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일단 하방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적용이 된다면 또 우리 증시의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이어서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죠. 엄지를 좀 확실히 좀 보여드리고 싶으나 이 논리 정연하고 흐름의 개가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항상 배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스터님.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옆에서 듣는 저도 이렇게 배워가는데 마스터님은 1시간만 보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 후에는 무료 톡방을 통해서 마스터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료 톡방에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거의 뭐 한 150여 명 가까운 140명인가요?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질문을 하시는 분들만 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은 늘상 드리는데 근데 매매를 하실 때 뭐 궁금하시다거나 자기가 조금 지금 물렸다. 그러면 혼자 앓지 마시고 결국 무료 톡방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매 혼자 하시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오셔서 질문을 나눠가지고 고민을 좀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도 처음이 어렵습니다.
네, 처음, 먼저 첫 질문을 또 포문을 여시면은 그 다음 질문과 그러면은 더더욱 그 매매에 대해서 활발한 이해와 함께 좋은 수익 내시는 또 길이니까 질문 또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질문 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또 고민도 풀고 매매에 대해서도 해결점을 좀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절제마스터님과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좀 이어갔는데요. 이제 다음 주 봐야 되잖아요, 마스터님. 끝으로 한 말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까요? 네, 일단 내일 이제 주식장, 오늘장, 내일장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서울경제 고품격 주식방송. 오늘 이제 한 주간 흐름에 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면 선물 시장을 일단 둘 때 치고 왜냐하면 미증시, 세계 증시 흐름과 국내 증시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현물 시장을 일단 놔두고 선물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조정 상세에 관해서 과연 조정 상세가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조정 상세가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세로 가기 위한 발돋움이었다. 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내일 금요일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장세를 좀 예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미증시의 모두 3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주관적으로 상승비를 더 보고 있습니다. 7천에 대한 의견은 부담이 없고 결국은 이런 상승비에 관해서 국내 증시까지 모두 다 연결을 해가지고 좀 흐름을 체크하시면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신세계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